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식에 숫자를 사용하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었는데 그 계산을 문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에 문자를 도입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했죠.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면적은 A 곱하기 B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식을 표현하면 직사각형의 크기가 어떻든 가로로 길쭉하든 세로로 길쭉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셈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사과 두 개 가격은 어떻게 되죠? 사과 두 개는 너무 쉬운 걸 제가 여쭤봤나요? 사과 두 개면 당연히 1,000 곱하기 2에서 2,000원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사과 3개면 1,000 곱하기 3에서 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사과 n개 몇 개든 상관없이 어떤 문자로 나타낸 n개일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사과 하나의 가격에다가 사과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n개의 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식에 문자를 써서 나타내면 일일이 사과 하나는 얼마고요? 두 개는 얼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지 않아도 한 번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개일 때 그냥 1000 곱하기 n 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죠. 이처럼 수학에서는 기호나 상징을 써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수학적 방식에 익숙해지시면 수학을 쉽고 재밌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을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니까 여러분도 이대로 하시면 전 세계인과 수학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어떻게 생략하냐면 문자와 문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는 생략합니다. 아까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나타냈죠? A 곱하기 B 이렇게 나타냈죠? 그때 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이걸 이제는 A, B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과 개수 어떻게 했어요? 1000 곱하기 n 이렇게 했었죠?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곱하기를 생략해서 1000n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생략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 곱하기 3을 만약에 이걸 생략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건 뭐 23이죠. 23. 근데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6하고 23인데 같지 않죠. 그래서 숫자끼리는 이 곱셈을 생략해버리면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숫자끼리는 곱하기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숫자끼리는 반드시 곱하기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문자가 있거나 두 문자의 곱이거나 숫자와 문자 사이의 곱은 굳이 곱하기를 쓰지 않아도 다른 걸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A, B가 곱해졌구나. 1000과 n이 곱해졌구나 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생략을 하고요. 숫자끼리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A이고 여기도 A이고 가로도 A, 세로도 A다.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니까 그럼 A 곱하기 A 해서 곱하기 생략하면 AA 이렇게 쓸 텐데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A를 2번 곱했으면 우리는 거듭제곱을 배웠으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보기 편하고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읽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또 다른 문자의 곱은 보통 알파벳 순으로 나타낸다. 문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A, B, C,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런데 다르게 써도 B, A, D, C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언뜻 딱 봤을 때 이거랑 B, A, D, C, B, A, D, C 이거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써줘야 딱 봤을 때 이거랑 같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알파벳 순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배열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파벳 순으로 쓴다.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의 곱은 숫자를 앞에 쓴다. 아까 여기 1000 곱하기 n도 1000n 이렇게 썼듯이 쉽게 3 곱하기 a 이러면은 3a라고 많이 쓰고요. a3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거듭제곱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a의 세제곱하고. 그러니까 3의 크기를 활자체로 쓰면 그래도 조금 3을 작게 쓸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크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기에는 A3으로 보이고 A 곱하기 3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기엔 A의 세제곱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항상 문자 앞에 쓴다. 이거는 항상 문자 앞에 쓰는 거예요.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규칙대로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을 문자로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겁니다. 나눗셈 기호 역시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나눗셈 기호가 들어가는 대신에 분수의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A 나누기 B 이런 나눗셈이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B분의 A라고 나타내면 요렇게 되는 거나 요렇게 되는 거나 사실 의미가 똑같죠. 똑같지만 굳이 나눗셈 기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보기 편하고 간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식을 문자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식을 문자로 나타내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a인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아라. 자,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a, 그리고 높이가 a라고 합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밑변은 a, 높이도 a,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식을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배웠어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하기는 생략한다. 그리고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거듭제곱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어떻게 써요? 분수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a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 개에 100원인 초콜릿 A개와 한 개에 50원인 사탕 B개를 살 때 내야 하는 돈. 일단 한 개에 100원인 초콜릿 A개. 이거는 얼마예요? 100 곱하기 A, 100A 곱하기 생략하고 100A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개에 50원인 사탕 B개. 그러면 이거는 50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값을 다 내야 되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쓰면 100A 더하기 50B 원이 총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100원인 초콜릿 A개와 한 개 50원인 사탕 B개를 살 때 내야 하는 돈. 다음 이번에는 농도 문제네요. 농도가 X%인 설탕물 100g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문자로 나타내라는데요. 농도, 여러분 농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농도 단위는 퍼센트. 농도는 뭐 소금 많이 했죠. 소금물분의 소금. 설탕물이면 설탕물분의 설탕. 그렇죠? 그래서 설탕물분의 설탕. 이게 농도죠.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100을 곱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물과 설탕의 단위는 똑같아야 돼요. 그램이면 설탕도 그램. 이렇게 단위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농도가 지금 X%이고 설탕물이 100g이라고 했네요. 설탕물이 100g이면 밑에 100 그리고 설탕 곱하기 100 식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0이 분모 분자에 있어서 약분이 되고 전체 농도가 설탕량이네요. 설탕량과 농도가 같네요. 그러니까 농도가 X라고 하면 설탕량도 Xg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X%인 설탕물 100g에는 설탕의 양도 Xg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때문에 설탕물을 실험할 때 100g을 많이 만들어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속도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80km로 Y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를 나타내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맞아요?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원래 시간분의 거리고 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고 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속력분의 거리.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기억해 놓고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거지만은 요게 좀 쓰기가 편할 것 같아서 요걸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는 속력이 80이네요. 속력이 80km 시속 그러니까 80km/h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동한 시간 시간을 쓰면 되죠. Y시간이네요. 곱하기 Y시간 단위는 시간. 그래서 이 곱하기를 생략해서 숫자 앞에 문자 뒤에 이렇게 쓰면은 80Y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이동한 거리는 80Y 킬로미터. 여기 그 단위를 써주면은 단위끼리도 약분이 돼요. 이게 분모에 있고 이게 분자에 있죠. 그래서 H가 약분돼서 이 킬로미터만 남아요. 단위는 그래서 킬로미터. 그리고 거리는 80Y.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시속 80km로 Y시간 이동하면 80Y가 돼요. 그래서 Y가 1이면 1시간이면 80km 가는 거고 Y가 2이면 2시간이면 80 곱하기 2에서 160km를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